일단 용어 해설부터 이번 시간에 들어갑니다. 용어 해설. 뭐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내용. 행사 가격. 예? 행사 가격.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LP라는 유동성 공급자가 들어오는 게 만기 한 달 전까지만 들어옵니다. 만기 한 달 전. 그러니까 오늘 딱 우리가 100일 남아있는 상품을 들어간다. 100일 남아있는 상품을 오늘 딱 들어간다고 했을 때 70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부터는 그 이후에는 LP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금감원 쪽에서 이거 혹시 주가 조작, 혹시라도 주가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매매를 정지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끼리는 매매가 되죠. 하지만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가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어차피 우리는 만기되기 전에 매매를 하겠지만은 일단 그래도 어느 경우에는 만기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래서 뭐 장이 급락을 연출했다. 지금처럼. 근데 만기가 뭐 30일뿐이 안 남았다. 정리를 하려고 딱 맘먹었는데 이 장이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빠질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뭐 만기까지 좀 가지고 가시는 전략도 무난할 수가 있겠죠.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잡히면. 그래서 이제 그 행사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재 105,500원인 삼성 SDI 주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1개월 뒤에 12만 원에 살 수 있는 콜 워런트 행사 가격은 12만 원이다. 무슨 얘기냐면 행사 가격을 증권사에서 12만 원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요. 11만 원, 10만 원 혹은 15만 원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개월 이후에 나는 분명히 오른다고 보는데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그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는 그 기준점을 잡아서 요것보다 더 오를 것 같다 하는 상품을 편입하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준 잡는다는 게 행사 가격을 기준을 잡는 겁니다. 최소 11개월 동안에 얼마큼 갈까? 네? 이거는 뭐 미리 잡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략을 수립하실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들이 HTS상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 ELW는 행사가가 얼마다. 예. 그 권리를 이제 사고 파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환 비율입니다. 전환 비율이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뭐 1대1로 전환이 된다 하면은 주식을 사버리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쪼개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 중소형주는 아니죠.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니까 가끔 이제 중형주급 옐로우 칩군들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전환 비율이 0.5짜리가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이제 저희가 회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조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볼사 해지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 변동성 자체가 좀 적어가지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작으니까 전환 비율을 1로 했어요. 1이면은 1대1로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1대1로. 그래서 그렇게 전환 비율이라는 규정을 뭐 1도 있고 0.1도 있고 0.01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워런트 가격을 산정을 했을 때 딱 놓고 보니까 가장 적정한 가격, 증권사에서 보는 가장 적정한 가격은요 500원에서 600원 사이입니다. 통계를 놓고 봤을 때 500원에서 600원 사이의 상품은 상당히 좀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감원의 규정사항은 1,000원 전후를 원합니다. 1,000원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1,000원 정도의 기준을 잡아놔요. 그래서 뭐 전환 비율을 너무 높이거나 했을 때는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죠. 너무 뭐 한 7, 8천 원이 돼버리면은 개인들은 500원, 600원짜리를 원하는데 그래서 매매가 용이할 수 있게끔 최소한 1,000원 정도 이 정도의 규정을 잡아놓기 위해서 전환 비율이라는 걸 가지고 갑니다. 전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0.1이다. 그러면 10주 ELW 10주가 있어야 삼성 SDI에 12만 원 주고 한 주를 살 수 있는 한 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오는 겁니다. 12만 원에. 네. 그러한 부분이 전환 비율. 뭐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없죠. 페리티도 전혀 뭐 보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페리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실 때 간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현재 이 상품이 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57, 70, 79라는 현대차 상품 8만 원의 행사 가격인데 지금 8만 1,000원이잖아요. 그럼 1,000원이라는 금액이 그래도 일단은
행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현재 그 워런트 가격은 7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도, 예? 그래서 그 페리티란 부분은 시간 가치를 제외한 내재 가치만을 놓고 봤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이 기준이에요. 100이 넘어가 있을 때에는 내재 가치도 있는 거구나. 100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순수하게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잡는 겁니다. 손익분기율이 아니에요. 손익분기율은 뒷부분에 나오고요. 페리티는 지금 행사를 했을 때 수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행사를 했을 때 금액이 남느냐 안 남느냐. 행사 가격 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거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프리미엄이나 손익분기율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은 뭐냐면 삼성 SDI가 굿모닝 505228 삼성 SDI 콜이라는 상품이 현재가가 105,500원이에요. 근데 행사가는 12만원이에요. 그리고 ELW는 870원입니다. 그러면 만기일 때 최소한 12만원은 일단 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전환 비율이 0.5짜리라고 한다면 뭐 0.5 곱하기 ELW 가격, 뭐 0.2 곱하기 가격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전부 계산을 해서 요게 삼성 SDI가 얼마만큼 올라가 있어야 내가 손해는 안 본다. 그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프리미엄입니다. 손익분기율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105,500원인데 최소한 8.24%가 기초자산이에요. 예? 이 ELW가 8.24%가 아니에요. 기초자산이 8.24%, 삼성 SDI가 8.24%가 상승을 해야만 내가 손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 가격에 ELW 아직 행사 가격에도 못 미쳤는데 870원 주고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간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만기일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100일이다. 그럼 100일 동안에 프리미엄, 시간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프리미엄이 높은 상품일수록 뭐 좀 위험성은 있겠죠? 예. 그리고 기어링이라는 부분은 기어링과 유효 기어링에 대해서 이제 많이 혼동을 하세요.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유효 기어링은 이제 이 기어링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유효 기어링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기어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초자산 움직임에 따른 워런트의 가격 탄력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한다면 삼성 SDI를 105,500원 주고 사는 거하고요. 그리고 워런트를 한 주 사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느냐. 예? 금액 기준으로 105,500원을 주고 한 주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870원 주고 워런트를 하나를 산다고 했을 때는 이 효과가 삼성 SDI에 대한 12분의 1, 12분의 1만 사고도 효과를 내는 효과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를 120주, 120주를 갖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10주 갖고 있는 거하고 ELW 10주 갖고 있는 거하고 ELW는 월등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상승률이 나왔을 때 10% SDI가 올라왔을 때 그 수익 금액하고 요 워런트의 수익 금액하고 금액 기준으로 똑같은 그런 설정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씀드리면은 워런트를 사면은 삼성 SDI를 105,500원 주고 안 사도 요 자금의 12분의 1만 가지고도 삼성 SDI 매수한 효과랑 똑같은 효과. 그러니까 상승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말이 되겠죠.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걸 기어링이라고 해요. 그럼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유효 기어링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델타가 포함이 됩니다. 델타라는 게 포함이 되면은 수익률로 나옵니다. 이거는 수익 금액으로 나오지만은 그거는 수익률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부분이고 델타라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은 그 부분이 수익률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몇 배 오르느냐 이 정도로. 유동성 공급자는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 시장 내에서 신고된 범위, 스프레드 범위라고 하는데 그것도 용어도 뭐 그렇게 애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 범위 내에서 항상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LP들은 물량을 넣어줘야 됩니다. 금감원 역시 규제사항입니다. 유효 기어링 요 바로 밑에 나오는데요.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ELW의 가격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어링 곱하기 델타가 되죠. 아까 기어링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어느 정도 효과냐 부분인데 그게 이제 또 뭐 0점 몇 뭐 아니면 뭐 12, 뭐 11, 뭐 어떤 거는 심한 경우에는 막 이게 이론적으로 수치가 다 다르니까 뭐 100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델타라는 부분은 뭐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델타라는 부분도 계속 수치가 바뀌어요. 외가격에 밑에 내려가 있을 때는 뭐 0.1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1에 가까워집니다. 1에. 그래서 그 기어링 곱하기 델타를 해주게 되면 이 수치가 나오는 게 유효 기어링. 그럼 유효 기어링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기초 자산이 1% 움직였을 때 ELW 가격은 몇 % 움직이느냐입니다. 그건 동일하게 움직여요. 사실상. 그래서 현대차가 1% 올라왔을 때 내가 편입한 ELW 아까 만약에 그 57, 70, 79라는 상품이라면은 현대차가 1% 움직이면요. ELW는 12%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 12배짜리예요. 그거는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기가 넉넉하고 또 행사 가격이 현재가보다 밑에 내려가 있는 그런 상품군들 보시게 되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일반적으로 5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시가총액 10조 미만인 그 종목군들은 3배에서 5배 사이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효 기어링은 기초 자산이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현대차가 10% 움직이면은 아까 그 12배짜리 같은 경우는 120% 올라와 버리겠죠. 그러한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질 때는 유효 기어링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굳이 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HTS상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유효 기어링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용어 중에서는 요게 뭐 중요하죠. 유효 기어링하고 다른 건 뭐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유효 기어링 정도? 예. 전환 비율 이런 것도 다 한꺼번에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내재 변동성이라는 것은 주가의 1년 동안의 연간 그 등락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간 등락폭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증권사마다 기준점은 약간씩 다릅니다. 증권사마다 기준점은 다르고요. 그리고 이 내재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 그건 뭐냐면 뭐 앞서 말씀드렸죠. 역사적 변동성이 먼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ELW를 발행할 때 ELW 가격을 누가 설정해요? 네? 증권사가 설정하잖아요. 근데 근거 없이 막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파생시장에서 역대적으로 계속 사용해 오는 블랙앤숄즈라는 그 모형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블랙앤숄즈 모형을 가지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의 가격 기준점. 1시간 전에 배우셨던 1교시에 배우셨던 뭐 가격 기준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라든가 행사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넣어서 가격을 산정을 하는데 이 내재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러면 발행한 이후에 만기가 뭐 200일짜리다. 그럼 200일 동안에 어느 정도의 등락이 나올까? 그거를 미리 예상을 해놔야 돼요, 증권사가. 그리고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재 변동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워런트 가격의 탄력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그건 증권사가 해지를 하면서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내재 변동성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네? 실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재 변동성이 작은 상품. 그러니까 그것도 HTS 다 보시면은 내재 변동성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뭐 48짜리, 뭐 어떤 거 상품 보면 46짜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쭉 놓고 보실 때 가급적이면은 변동성이 작은 게 좋습니다. 변동성은 주가가 탄력을 받을 때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됐지 축소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축소가 됩니다. 주가 상승을 해도 그러한 부분은 역시 실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그 70%라는 거는 뭐 1년 동안에 70%의 등락이 나올 것이다. 대개는 뭐 40에서 80% 구간에 발행을 하는데 뭐 80% 이런 건 없어요. 없고 40% 미만이면은 시장에서 이론적으로는 저평가 상태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이 종목이 한동안 횡보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횡보하다가 어느 방향이든 튀어나오겠죠. 장이 좀 위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손익분기율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손익분기율은. 예? 얼마만큼 올라가야 내가 손실을 안 보느냐. 프리미엄하고 똑같습니다. 프리미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SDI가 105,500원, 전환 비율이 0.1, ELW 가격이 870원, 잔존일수가 311일일 때 손익분기율이 21.99다. 그럼 ELW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보통 생각하실 때 ELW를 지금 뭐 매매하시기 위한 부분인데 ELW가 21.99% 상승하면은 손익분기율 넘느냐? 아닙니다. 기초자산 기준의 21.99%. 여기 보면은 105,500원에서 전환 지금 행사 가격이 지금 안 나와 있죠. 근데 행사 가격까지 올라가는 부분의 상승률 플러스 현재 ELW 거래되는 가격 그것까지 해줘서 21%. 그러면은 21% 만약에 손익분기율까지 다 올라왔다. 21% 올라왔는데 이 상품이 레버리지가 5배짜리다. 유효 기어링이 5배짜리다. 그렇게 되면은 몇 퍼센트가 되죠? 한 110% 수익이 납니다. 870원 대비해서 110%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잔존일 311일 동안에 최소 요건 올라와야 원금은 확보된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율도 HTS상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그건 중요하죠. 뭐 손익분기율 너무 멀리 있으면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뭐 50일 남은 상품을 손익분기율이 뭐 30%다. 이런 건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50일 내에 30% 올라올 수 있을까요? 18만 원이? 78만 원까지 가야 되는데 50일 이내에. 그런 거는 이제 가능성이 적죠. 적은 만큼 유효 기어링, 레버리지는 상당히 큰 대신에 만약에 그거는 행사 가격, 행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익분기율도 역시 좀 중요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본 지지율이라는 것도 페리티랑 비슷한 거예요. 거의 뭐 보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거는. 근데 그 뭐냐면은 자본 지지율이 클수록 고평가된 ELW를 해석해야 된다. 요거만. 자본 지지율이 낮을수록 저평가된 상품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전혀 뭐 의미가 없어요. 안 보셔도. 예. 그리고 자 델타와 그러면 기어링과 레버리지는 뭐냐? 예? 델타 있고 뭐 세타 있고 감마 있고 베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베가나 감마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증권사에서 해지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델타는 이거는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ELW 하시면서 델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델타만. 델타하고 뭐 세타 이 두 가지만. 그럼 델타는 뭐냐면 델타라는 거는 가장 유용한 수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초자산이 되는 그 주식이 현재 가격에서 매 1원 움직일 때 해당 워런트 증권은 몇 원이 움직이느냐. 이렇게 들으면 이것도 머리 아파요. 못 알아들어요. 예? 해당 주식이 1,000원 오르면은 그러면은 ELW도 뭐 1,000원 오르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실전 매매에 들어가시면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오냐면 델타의 그 이론적으로 형성하는 가격대, 그 가격대만큼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0원짜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있는데 특히 외 가격들 많이 들어가시면서 그거에 대한 항의가 가장 셉니다. 왜 주가는 올라가는데 얘는 못 올라가느냐. 근데 100원짜리 뭐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하면은 5원이란 자체가 5%가 돼 버리죠. 5원이란 자체가. 단위가 뭐 101원, 102원, 103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정확하게 이게 계산대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증권사 마음이 104원일 때 그냥 100원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104원일 때 105원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103원일 때도 105원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00원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은 사실상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델타라는 부분은 기초자산의 변동분 곱하기 워런트 가격의 변동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치를 쭉 뽑아주는데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역시 HTS상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델타라는 것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속일 수는 없는데요. 이러한 상품군들 뭐 행사 가격 62만 원, 기초자산 가격 67만 3천 원. 앞 시간에 배운 거하고는 틀리죠. 행사 가격보다 월등히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델타가 0.69 정도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주식 가격이 더 올라가면은 델타라는 가격도 똑같이 쫓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에 가까워진다라고. 1에 가까워진다라고. 그래서 5117이라는 이 상품에서의 델타가 의미하는 것. 이건 뭐냐면
요 삼성전자 67만 3천 원짜리 삼성전자가 1,000원이 움직였을 때 콜 워런트 상품은 14원가량 오르는 것을 알려준다요. 무슨 내용이냐면 1,000원 곱하기 0.69잖아요. 근데 거기 곱하기 전환 비율이 또 들어갑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죠. 이런 건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건 무시하시고 그냥 델타가 그러한 수치를 나타내주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ELW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분들 말고 단기 매매로 하실 분들이나 그 가격 고점을 잡아내시기 위한 흐름이라면은 뭐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아, 요거 1,000원 움직였을 때 14원 올라오니까 내가 그럼 14원 위에다 걸어놔야지. 혹은 매수를 내놔야지.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먹히는 게 LP들이 물량을 만약에 매수로 걸어놓는다고 했을 때 쉽게 물량을 안 던져줍니다. 14원이면은 15원도 아니고 14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10원만 밑으로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물량 딱 걸어놨는데 14원이니까 나는 15원 정도 올라오겠다 생각하고 딱 걸어놨는데 처음엔 체결해주다가 나중에 봐서 물량 쌓였네 하면은 10원뿐이 안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요 델타는 그래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뒷부분에 더 중요한 게 활용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요 계산 방법 밑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델타의 특성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는 워런트 가격이 내 가격으로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많이 올라서면 올라갈수록 행사 가격이 10,000원인데 지금 막 주가가 20,000원 돼 있고 막 30,000원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있죠.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경우. 그리고 뭐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12,000원 행사가인데 지금 현재가가 뭐 30,000원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델타가 거의 1입니다. 1에 가까워져요. 그럼 뒷부분에 이제 실전에서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또 효과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링. 기어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 그대로예요. 네? 기어링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워런트 가격 곱하기 전환 비율 분의 기초 자산의 가격.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ELW를 이렇게 공부하신다면은 진짜 지금부터 다른 공부하시면은 서울대 갑니다. 네? 서울대 가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계산합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막 적지 마세요. 네? 적다가 이제 졸리신다니까요. 자꾸 머리 숙이고 계시면. 네? 편하게 들으시고 이런 거는 사실 다 필요 없고요. 이 기어링이라는 수치 자체가 그 HTS상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 자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도 필요가 없고 어차피 또 유효 기어링 계산해서 또 나와요. 그럼 유효 기어링 정도. 야, 1% 움직이면은 혹은 10% 움직이면은 내게 워런트가 몇 % 정도 올라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부분은 뒤에서 이제 또 써먹어야 되니까 델타 정도 외워두시고. 아시겠죠? 기어링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어떤 효과가 날까? 삼성 SDI나 뭐 삼성 테크이나 삼성 전기나 전자나 이런 주식을 샀을 때하고 현금 주고 다 샀을 때하고 워런트를 샀을 때하고 차이점 그러한 부분을 나타내는 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뭐 말씀드렸죠. 지금 방금 기초자산이 1% 상승했을 때 워런트는 몇 % 움직이느냐. 그래서 요거만 좀 그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세 가지로 나와요. HTS상에는 레버리지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기어링 혹은 유효 기어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그 델타 값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때에는 초기 발행 시장에서는 HTS상에서 나오는 그 기어링 부분이 레버리지 효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 요즘에는 증권사가 그거를 점진적으로 이게 아니구나 해서 바꿔놓은 게 그 용어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효 기어링, 이기어링 혹은 레버리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배 움직일까? 몇 % 움직일까? 그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어링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기어링 나오고 막 그러는데 똑같습니다. 어떤 효과, 얼마큼 투자해서 얼마큼의 효과가 날까?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잠재적인 손실폭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ELW를 접근하실 때는 뭐 10분의 1을 들어간다. 그럼 10분의 1에 대한 것은 아무리 급락장이 오더라도 그것만 없어진다는 거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신에 이제 올라섰을 때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했다. 100원을 투자하면은 만약에 급락장이 오면 콜 상품을 샀는데 급락장이 오면 100원만 없어지는 겁니다. 전체 1,000원에서.
근데 급등장이 왔다라고 하면 물론 기초자산을 사놓으셨을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겠지만은 이 100원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급 보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흐름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현재 1,000만 원을 보유하신 투자가가 2006년 7월 28일 날 한진해운을 매수하는 것과 한진해운 콜 워런트 ELW를 매수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수익이 발생되느냐, 그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비중을 맞추자,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희 고객분들도 거의 뭐 100% ELW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상당히 솔직히 위험스러운 전략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설정할 때는 ELW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예 뭐 진짜 10주, 20주 혹은 이 동향만, 그래서 ELW가 뭐다라는 개념부터 잡히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 사인을 받고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처음 접근하실 때는 한 10% 정도, 그 다음 뭐 20%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7대3 정도 드립니다. 주식 7, ELW 3. 그리고 장이 무너졌는데 전략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 다시 얘기해서 현대차가 그나마 요즘에 방어가 됐어요. 기아차 어제 좀 확 출렁이긴 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됐어요. 근데 방어가 안 되고 확 밀릴 경우에는 기초자산에서 일부를 옮겨갈 수 있는, 그래서 뭐 비중을 뭐 5대5로 다시 확대한다든가 그런 전략 부분을 이제 스스로들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놓은 겁니다. 일단 기초자산은 한진해운이 7월 28일 날 19,250원이었어요. 바닥 찍고 그나마 올라온 가격입니다. 7월 14일인가에 16,900원 했습니다. 22,000원, 24,000원 뭐 이 가격에서부터 내리곤두박질을 쳤죠. 5월, 6월 급락장, 그 다음 7월 달에. 그렇게 된 그 상태 19,250원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콜 워런트 같은 경우에는 행사 가격이 23,000원이에요. 그럼 벌써 손익분기율 이렇게만 놓고 받아도 4,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19,000원 잡으면. 4,000원 정도면 20%가 돼버려요. 6226 상품의 그 손익분기율 자체는 20%에 또 주당 워런트 가격이 905원이니까 905원에 두 주 하면은 1,800원 되죠. 그럼 그것도 10% 해갖고 거의 30% 가까운 손익분기율. 그 프리미엄이 30%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방안에서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내년 2007년 1월 18일 날이 그 만기인데 그 전에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장이 급락해서 밀린 상태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안 좋다고 했지만 한진해운 자체는 아무리 봐도 좋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 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그 2006년 10월 18일 날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이걸 작성했다고 그랬죠. 25,000원 정도 올라왔어요, 한진해운이. 예? 그때 뭐 M&A 얘기도 불거지고 하면서 그럼 상당히 올라온 거죠. 19,000원에서 대비해서. 그랬을 때 주식을 편입하셨을 경우하고 워런트를 편입하셨을 경우하고의 수익률 계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진해운 기초자산, 한진해운 주식을 편입하셨을 때 19,250원 잡고 500주를 편입하셨어요. 그러면 금액이 96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수수료 2,300원. 총 비용이 962만 7,310원. 근데 매도일 날 10월 18일 날 25,000원까지 올라와서 매도를 했어요. 하게 되면은 쭉 계산해 보니까 뭐 1,200만 원이 돼가지고 수익률이 29%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29% 수익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내 전체 자산에서 얼마큼 수익이 난 게 중요한 거죠. 전체 자산에서 28%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요걸 다시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 96% 정도, 1,000만 원에서 960만 원 이상 들어간 거니까 96% 편입을 하셔가지고 10월 18일 날 그것도 장이 그나마 좋아지고 한진해운이 올라와서 기초자산에서 수익 내신 게 대략 28%였죠. 근데 워런트로 만약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1,000만 원을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했다고 잡고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 워런트를 편입했을 때 1,000주를 편입하실 때 비용은 90만 원대. 그죠? 90만 5천 원.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 이거 총 비용 90만 5천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한진해운이 2만 5천 원이 됐을 때 워런트 가격은 얼마를 했냐면 1,740원입니다. 가로하시고 ELW 가격은 1,740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량 역시 마찬가지로 천주를 하시게 되면은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시면은 174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거래 비용, 수수료 떼시고 좋은 거는 그게 없어요. 세금이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주식은 0.3%의 그 매도할 때 세금이 붙죠. 근데 얘는 세금이 없습니다. 파생상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4만 원이 되면은 뭐 전략적 가치를 통한 수익 이만큼 나오고 수익률은 92%입니다. 92%인데 전체 자산 1,000만 원 대비해서 들어간 비중이 9%뿐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뿐이. 그래서 전체 자산에서는 8%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는 피해가면서 10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10분의 1 중에서 90%는 주식, 그 다음에 10%는 워런트 이렇게 편입을 하셨을 때 주식에서는 29% 수익 나오고 워런트는 92% 수익이 나고요. 금액으로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체 1,000만 원 대비해서 수익률은 주식이 대비 투자했던 비율 그러니까 96% 편입한 거고 얘는 9% 편입한 거죠. 수익률 부분은 물론 얘가 많이 90% 편입했으니까 금액은 좀 더 많지만 수익률 부분은 워런트 부분에 비중을 좀 두시는 게 좀 더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거의 뭐 한 45% 비중으로 편입하시는 경우 워런트를 45%, 주식을 뭐 50% 이렇게 해서 2006년도 5월, 6월 또 7월 지나서 완전 바닥이 확인됐으니까 와 그때부터는 이건 진짜 바닥이다.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이제 시장 움직인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40포인트 떨어지니까 아유 뭐 아름다운 조정이다 얘기 나왔죠. 그 다음날 한 60포인트 장중에 떨어지고 반등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아 반등만 나오면 지금 투매할 필요 없이 반등 나오면 그때 정리하면 된다 했죠. 근데 한 100포인트 빠져버려요. 다음 주 되면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뭐 1800, 1700 얘기 나올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하여간에 그렇게 밀리다가 진짜 1800 정도 갖고는 약해 사실은. 1800 갖고는. 뭐 이틀 동안에 80포인트 올라온 적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하루에도 52포인트 올라오기도 하고. 그럴 땐 박수 치다가 이제 겨우 100포인트 조금 넘게 빠졌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또 미국이 또 아쉽게도 200포인트 밀리고 끝났죠. 근데 그거 아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좀 우리가 제가 전략을 잘 못 잡아드려서 그 전에 또 현금화를 100% 해야 되는데 기아차 현대차를 갖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맞아줄 때 제대로 맞아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700까지 진짜 내려왔어요. 만약에 1700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제 좀 접근하셔도 될 만하죠. 그때부터는. 그때는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조금씩 접근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 2005년도 2006년도 상황에서도 원래 이제 그 1300이 지켜지는 과정에서 버냉키 의장의 돌출 발언 때문에 아시아 증시만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보다 아시아 증시가 더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바닥을 잡아주고 수급의 개선이 나오고 아 이건 바닥이구나. 또 한진해운도 외국계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M&A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노출돼 있고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비중을 야 그럼 워런트 45% 가지고 가자. 기초자산은 55% 가지고 가고 더 밀리면 기초자산에서 일부 정리해서 밑에서 받추자. 뭐 이런 전략을 한 번쯤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그렇게 45%를 편입하셨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수익률은 똑같은 기준이 되겠죠. 이게 10월 18일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게 7월 달 기준이 되는 겁니다. 905원에 5천주 편입하셔서 10월 18일 날 5천주 매도했을 때 그리고 예상대로 주가가 25,000원까지 올라줬을 때 수익률은 워런트 수익률은 92%가 나옵니다. 92%. 근데 전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은 41%가 나오죠. 41%.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기초 자산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물론 거꾸로요. 손실률 나오면 월등히 높은 손실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레버리지 효과 부분은 실전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전략 부분은 ELW의 매력은 일단은 방향성이 완전히 설정돼 있을 때는 상당히 결단을 내려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 부분 다시 나오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29%의 상승률이 나온 거고요. ELW는 92%. 대략적으로 레버리지가 3배 조금 넘는 상품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이게 레버리지가 4배에서 5배짜리 상품입니다.
그런 상품인데 계속 확대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증권사에서 발행 당시에 붙여놓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빠져나가면서 레버리지 효과는 거의 뭐 3배뿐이 안 나왔죠. 그죠? 예. 금액 면에서는 뭐 수익이 이렇게 잡혀서 뭐 포트폴리오 투자 비율 대비해서 뭐 어느 정도 수익이다. 이렇게 놓고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크 줄이기, 자가 운영 보장형 펀드. 이것도 이제 전략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상 그 증권사에서 내세워 놓는 우리나라 ELW 책자는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 ELW 첫걸음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연두색 비슷한 표지에 매일 매경에서 났습니다. 매경에서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이 내고 매경이 출판을 하고. 근데 요번에 검은색 자켓으로 또 나왔어요. 어디서 내놨냐면은 역시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고 개정판입니다. 개정판이 나와 있고 그러한 그 책자 그러니까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증권사 입장에서 발행한 책자예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는 3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될 텐데 가장 그 ELW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좋은 홈페이지가 한국투자증권.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면은 오른쪽에 나올 거예요. 그 ELW 홈페이지라고 거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리만 브라더스에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맥쿼리에서 이번에 이제 진입한 맥쿼리에서. 그리고 이제 4번째로는 대우증권에서 8월 달에 홈페이지가 오픈이 됩니다. 그 4군데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활용하시면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상당히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실하게 돼 있어요. 앞서 1시간 그 1교시, 그리고 지금 2교시에 해드리는 내용들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런 부분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자가 운영 보장형 펀드에 가입을 하고 뭐 채권을 이용을 하고 비중을 어디다 얼마큼 싣고 주식은 얼마큼 사고 ELW는 또 얼마큼 뭐 편입을 하시면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만 일단은 넣어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포지션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효과가 기초자산 사신 거보다 뭐 레버리지가 3배, 5배, 6배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수익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죠. 높아지다 보니까 한진해운이다라고 하면은 한진해운에 대한 매수하실 수 있는 자산보다 조금 더 많이 편입하시는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ELW를 샀을 때. 뭐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추출 부분도 뭐 그다지 뭐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뭐 이번에 같은 경우에 장이 빠진다. 미리 예상을 하셨다. 근데 진짜 도깨비 장사여가지고 장이 빠진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자꾸 오른단 말이에요. 저도 1800부터 해가지고 상반기의 수익도 워낙 뭐 사실상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장가 가야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겸사겸사 맞춰놔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800 이상에서부터 이거 1700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좀 리스크 관리 합시다 했는데 더 가버렸잖아요. 이 2000까지. 예?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아쉽잖아요. 예? 그래서 2000 넘을 때 막 샴페인 터뜨리는데 아유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실 때 뭐 90%면 90% 현금화 해버리시고 나머지 10% 남은 걸로 ELW를 들어가 놓으시면은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자산의 10%에서만 손실이 조금 발생이 되는 거고 뭐 수익이 나면은 ELW가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니까 수익이 좀 더 난다. 그런 내용의 전략이에요. 현금 추출이라는 내용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손실률이 레버리지 크니까 10% 들어갔어도 왕창 무너지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LP들 입장에서 써놓는 그런 내용들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풋 워런트를 이용한 전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ELW 참 좋다. 콜도 있고 풋도 있어서 장 조정 나오면 풋 들어가고 뭐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1700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1700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600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근데 1600까지 만약에 밀렸어요.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와 이거 이제 다 밀렸다. 여기서 못 사면 이건 바보다 라고 했을 때 풋을 들어간 사람은 처음에 그럼 잘라낼 거 다 잘라내죠. 혹은 포지션을 좀 길게 갖고 가가지고 수익을 아주 극대화를 했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시장에 있게 되면 어찌됐건 윗방향성 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풋만 계속 할 것 같죠? 그거 힘듭니다. 그래서 야 여기는 진짜 지지 라인이다라고 해서 수익 이제 빼고 풋 상품에 대한 수익을 다 정리하고 이제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반등 나온다 해서 일부만 또 콜을 들어갑니다. 그죠? 콜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밀리면은 밀릴수록 콜로 이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죠. 아주 진짜 기계다 하면은 콜도 또 잘라내고 또 뭐 다시 풋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은 진짜 이게 지금 상황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1900 이탈됐다고 해도 1600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그 하락률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까지 진짜 내려버리면 포지션을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이 풋이라는 상품은 무조건 해지 차원에서 요만큼만 들어가시는 거지 얘로 수익을 내겠다. 얘로 수익을 내서 얘로 전략을 포지션을 갖고 가겠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심리, 제 심리도 제 심리도 그거는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풋이라는 거는 약세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풋 워런트 매수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 전에도 방안에서 노출돼 있을 때는 ELW 상품 하나 제가 메리츠 상품 노출해 드린 게 있어요. 700원 정도에 노출시켜 드린 게 있는데 그게 밀릴 때 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1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그 상품은 원래는 또 VIP 고객님들은 얼마에 들어가셨냐면 860원에 들어갔어요. 원래 860원에 들어왔던 게 500원까지 빠졌어요. 그거 그럼 포지션 유지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다행스럽게 절반 정리하고 절반은 그냥 뭐 어차피 해치 차오니까 냅두고 가자 했는데 그 가지고 가신 분들은 이번에 수익으로 돌아섰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수익으로 목표로 해서 막 들어가다 보면은 방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풋은 뭐 수익을 내기 위한 프로원트 매수도 있는데 이거는 배제를 하십시오. 배제를 하시고 포트폴리오 보험으로서의 풋 워런트 매수.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정적인 위안이 되겠죠. 아, 내 거 기초 자산에서 좀 밀리더라도 풋에서 또 상당 폭의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가실 때 풋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강연회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현금이 30%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70%가 주식이에요. 근데 고점에 대한 인식은 느끼시지만은 그 70% 가지고 계신 주식이 보통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가지고 오신 주식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과열이어도 절대 못 파신단 말이에요. 안 파세요. 그래 안 파시는 게 오히려 수익이 납니다. 예? 지금 뭐 2003년 이후에 어떤 종목이든 돌 하나 탁 던져갖고 맞은 종목 그 종목만 갖고 오셨어도 2003년도에 바닥이 500포인트니까요. 고점 2000포인트 하면은 300%는 수익을 내셨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잘 맞으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1000%, 뭐 3000% 이렇게 나옵니다. 한화 같은 거, 금호 그룹 다 그렇죠. 근데 매매를 하셔서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매매를. 그래서 매매를 안 하시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쭉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과열 장세에서도 중장기 추세가 유효하다면 그대로 보유하시면 돼요. 다만 30% 현금이 있으신 거에서 밑으로 밀릴 때 더 산다는 생각 말고요. 고점이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가실 때 풋상품을 3%, 뭐 5%, 요 정도만 걸어두시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상 없다고 치고. 더 가면 70%에서 수익 내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못 가면 이쪽에서 일부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것보다. 그래서 풋상품은 뭐 한 5% 전후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ELW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ELW는 만기, 풋상품 최소 90일짜리 뭐 이런 상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은 좀 여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콜이 됐건 풋이 됐건.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이제 뭐 풋이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스타트에 동참을 못 하셨으니까 역시 멈춰 계십시오.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풋을 이용한 뭐 전략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 쭉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뭐 LP 입장에서 보여드리는 전략 내용입니다. 좀 멋있게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뒷부분에 실전 들어가면 역시 이제 스트레들 전략 나오는데 그 부분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종목 선정 시의 유의사항은 이게 다 이것도 증권사 LP들의 자료들 저희가 많이 이제 같이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맨날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4, 5천억 정도 되는데 그 4, 5천억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제가 편입한 상품은 거래량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거래량 줄면 나쁜 거 아닙니까? 거래량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렸죠. LP가 항상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LP가.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거는 ELW라는 거는요. 거래량은 뭐 저희가 만약에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다 갖고 있는 물량을 오늘 매도하겠다, 정리하겠다. 그러면 정리하면 그날 300만 주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야 이거 거래량이 없는데 어떻게 빠져나올까 이거 걱정이신데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쉽게 빠져나옵니다. LP의 매수가 항상 그 가격에 놓여져 있으니까. 기아차가 15,000원일 때 LP 매수가 1,000원이었다. 그러면 기아차의 기초자산이 15,000원 유지하고 있으면은요 계속 1,000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금감원 규정.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량 확인해라 이런 부분은 무시하십시오.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확인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만기일을 확인해라. 최소 만기일은 100일 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 그래서 이제 방안에서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ELW 매매 사인을 드리다 보니까 만기 이내짜리 상품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전략에 따라서. 근데 가급적이면은 만기 날짜가 최소 100일 이상은 남아 있어야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그건 철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유동성 공급자의 LP의 선택입니다. LP의 선택인데 오늘 내일 또 이해나 이사님이 또 오실 텐데 리먼에서 마케팅 담당이고 트레이더는 따로 있죠. 그래서 중간에 가장 힘드신 분 중에 하나인데 왜 리먼을 얘기하냐면 리먼의 LP의 행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매수를 들어가면 매도가 도망가 버려요. 15,000원, 기아차가 예를 들어서 15,000원인데 15,000원에 1,000원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매수를 했어요. 3만 주 나와 있는 걸 탁 매수를 했다. 처음엔 다시 1,000원에 나옵니다. 한 10만 주를 탁 넣어놔버려요. 그럼 3만 주 체결되죠. 또 3만 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버립니다. 1,005원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같은 가격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LP 그 유동성 공급자의 선택이라는 부분인데 얼마만큼 해치를 잘할 수 있느냐에 그 증권사의 능력이 딸려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그 한투,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굿모닝, 그리고 대우상품은 저희가 들어가는 거는 확실하게 해치가 됩니다. 그건 계약을 맺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저가의 상품을 참 발행을 많이 하는데 우리투자증권도 판매가 많이 되면 LP들의 그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볼 사이즈가 줄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깎아버립니다. 판매가 많이 되면. 그래서 좀 그 아주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대신 외국계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외국계는 왜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냐면 뭔가에 불만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외국계 그러니까 CS가 있다. 그럼 CS가 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현대증권 발행된 상품을 CS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을 하는데 현대 상품을 샀는데 여러분들이 딱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더 올라가거나 뭐 해야 되는데 막 밑으로 뺐다. 그럼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현대증권에 전화를 하시면은 이거 CS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CS로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CS에 딱 전화하면요. 영어로 대답을 해요. CS 딱 전화하면은 막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럼 뭐 따져야 되는데 짜증나게 또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다시 또 현대로 전화해요. 현대 전화하면은 또 현대가 이거 우리 담당 아니에요. 저쪽 CS 담당이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외국계는 가급적이면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약간 우스갯소리고 만약에 그 요즘에는 많이 서비스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현대 전화를 해서 야, 이 상품 이렇다 했는데 뭐 CS 전화하십시오. 그럼 그 전화 받은 사람 막 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전화하실 정도로 지금 뭔가 이상해갖고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일단 거기다 화풀이를 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발행 상품의 책임은 증권사에 있는 겁니다. 발행 증권사. 그럼 니네가 책임 있는 거지 왜 나한테 CS에 전화하라고 그러냐.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쪽에서 CS에 압력을 넣어줘야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직접 CS 전화하면은 영어로 만약에 전화를 받는다. 그럼 무시하십시오. 여보세요. 그럼 그쪽에서도 또 여보세요 그래요. 네? 그 영어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네? 어느 증권사나. 그 이해나 이사님도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는데 하여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불편한 부분이. 근데 그거는 사실 불편한 정도 수준이고 문제는
외국계들이 상당히 노련합니다. 노련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손실을 안 내요. 자기네 자체에서. 손실을 안 낸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해지를 잘못해갖고 물량 확보를 못했다. 그럼 워런트 가격을 약간 내려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물량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호가를 확 벌려버립니다. 안 팔게끔. 자기는 해지를 못하게 책임을 못 지니까. 근데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계보다는 발이 좀 넓죠. 그러니까 장내에서 해지를 못해도 시장 외에 나가서 해지 물량을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펀드들이 푼만 하는 공매도만 하는 또 이런 해지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외 시장에 가서 뭐 현대차 우리가 이번에 물량 확보 못했는데 현대차 좀 주시겠습니까? 그럼 파생 상품으로 그걸 구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증권사도 해지를 해놓는데 어찌됐건 그 국내 시장에서는 현재 LP의 그 유동성 공급이 가장 좀 잘 된다는 곳이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곳이 한투 그리고 대우는 이제 저희 방에서 접근하는 상품들 그리고 대신 요 정도 수준 그리고 굿모닝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은 그 대의 매매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좀 적합하십니다. 예. 유동성 공급자 상당히 중요해요. 유동성 공급자의 도덕성에 따라서 ELW 가격의 손실률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상품 선택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최종 거래일 며칠 남아 있는지, 만기일 예? 어떤 날인지 뭐 용어뿐이 안 되는 거고요. 만급 지급일 이런 게 있는데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최종 거래일이라는 거는 워런트 ELW를 마지막까지 거래하는 날인데 보통 LP가 안 들어오면 거래량 자체가 수반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거래 일자는 아셔야 되겠고 만기일이라는 거는 그 권리가 행사되는 날짜. 예? 그러니까 10월 1일이 예? 최종 거래일이었다. 그러면 이 거래일 이후가 됩니다. 이 거래일 이후가 만기일 행사자가 확정되는 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만기 지급 이게 이제 3거래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식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도 매매하면은 현물이 들어오는 게 3일째 되는 날 들어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리 그 행사자가 확정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틀, 여기서부터도 지급일 이틀. 그래서 금요일 날 끝나는 상품이다. 그러면 목요일 날 돈이 들어오는 게 목요일 날 3시 전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장 끝나기 직전에 들어오든지 장 끝나고 들어옵니다. 그거는 증권사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증권 예탁원인가에서 그 돈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궁금하시면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바로바로 알려드려요. 내가 상품 뭐 갖고 있는데 그 끝까지 갖고 갔는데 언제 입금됩니까? 하면은 그쪽에서 다 알려줍니다. 일일이 뭐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뭐냐면은 상품 번호에 대해서 어렵다고 그러세요. 왜냐면 맨날 그 앞에 보통 공 들어가는 걸 봤다가 앞에 숫자가 들어가니까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은행이 000080인가요? 뭐 그렇죠. 60인가 80이죠. 그러니까 그 업종별로 번호가라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상장된 주식 수부터 해서 번호가 매겨집니다. 예전에. 우리 지금 거래하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신규 상장 종목 보면 그래서 번호가 다 뒤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이제 코드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워런트 6자리 숫자 똑같죠. 굿모닝이면 그냥 50인 거예요. 가나다 순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10개 그 증권사에서의 가나다 순서. 그래서 굿모닝 50, 뭐 대신 51, 대우가 52,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현대가 58이죠.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들어왔어요. 미래에셋은 59,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메리츠 60, 맥커리 61,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증권사 코드 번호가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증권사에서 발행됐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거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53이면은 삼성증권이잖아요. 53이니까.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상품이다. 언제? 2005년. 세 번째 자리는 연도입니다. 연도. 예? 이거 뭐 적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종목 코스닥하고 유가증권 시장하고 1600개 종목 그거 뭐 코드 번호 외우세요? 안 외우시잖아요. 그냥 이게 2005년도에 302번째 발행된 상품이다. 302번째.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2005년도 302번째.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이 상품이 있다 그러면 뭐 2007년 537이 되겠죠. 2007년 상품은 전부 세 번째 자리가 7입니다. 7. 내년 되면 8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한 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그럼 한 개 증권사에서 연말까지 1000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1,000개 넘어가면은 요 뒷자리 3개가 상품 번호인데 그럼 뭔가 방법을 찾겠죠, 지네도. 뭐 의미가 없습니다. 예, 코드 번호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뭐 하나 있었는데 질문 하나 주신 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가 생각이 없어져 버렸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ELW의 이제 거래 방법은 뭐 똑같습니다. 예? 동시호가, 예? 호가 접수 시간 똑같고요. 그다음에 매매 거래 시간 똑같고요. 다만 시간의 거래는 없습니다. 3시 이후엔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주문의 종류는 지정가로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그 주문 실수가 많기 때문에 지정가를 어떻게 잡아놨냐면 현재가 대비해서 월등히 차이가 나는 호가를 넣으시게 되면은 위험 창이 딱 뜹니다. 지금 현재가하고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매도하시겠습니까? 혹은 매수하시겠습니까? 그거 확인해줘야 그렇게 나가고요. 물량도 잘못 넣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의 5%가 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만 주짜리다. 그럼 25만 주가 넘으면 매도 주문이 안 나갑니다. 취소돼 버립니다. 매수도 그렇고. 200만 주짜리다. 그럼 10만 주 이상 매수를 넣으시면은 안 들어갑니다. 매도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보완해 놨어요. 그리고 가격 제한 폭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강병욱 교수님이 오실 거예요. 오시면은 막 놀리세요. 어제 이거를 말씀하시다가 야, 근데 ELW가 가격 제한 폭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약 올렸는데 좀 이따 오늘 저녁에 오시면 약 올리세요. 가격 제한 폭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제 방법은 3일 수도 결제입니다. 주식하고 똑같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미수 안 돼요. 미수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현금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